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뉴욕 증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3대 지수는 어제 하락이 좀 지나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1.3% 올랐고요. S&P 500 지수 1.13% 올랐고 나스닥은 0.9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국채금리 전망 이런 기사와 함께 또 도움이 될 만한 기사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CNBC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첫 번째 기사는 펀드스트랏의 이제 톰 리 이 전문가의 발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이분은 이제 국채 금리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팬데믹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벌써 정점을 찍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런 종목들, 픽 센터 이런 종목들이라고 하죠. 앞으로 몇 주간 상승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25%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이날 1.356%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톰 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자, 성장에 대한 이런 공포가 정점을 찍었다. 아마 도쿄 올림픽 무관중 소식이 좀 주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채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서 국채금리와 하락했던 주식들도 같이 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말하냐면 에너지, 그리고 여행, 숙박업 이런 종목들을 말합니다. 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지금 펜트업 디맨드 계속 나오는 요즘에 계속 나오는 단어죠. 억눌렸던 수요가 많다. 그리고 보복 소비, 미래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가 커질 것이다. GDP 성장률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GDP 성장률이 강해지고 연준이 지지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 톰 리 전략가가 메가캡 기술 종목, 이제 팡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상회로 또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1.45%까지 내려간 수준이었어요. 이제 톰 리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이 팡 종목들,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죠. 이 회사들이 2021년 남은 기간에도 강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발언을 보시면, 팡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하반기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국채금리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하반기에 크게 상승할 것인데 상반기에 상승폭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S&P 500 지수는 25%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빵 종목은 이제 하반기에 무려 20%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금융주,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 등 모든 산업을 살펴보고 있다. 크게 공포스러운 조정을 받은 부분에 관심이 있다. 대략 이제 국채금리 하락과 발을 맞췄던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되고 있어서 상승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에너지 업종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CNBC가 마지막 부분에 하반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겐하임의 스콧 마이너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올해 1.5% 아래로 쉽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톰리 전략가의 이런 분석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기사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큰 기술주, 이런 대형 기술주와 관련해서 반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거대 기업들의 반경쟁적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성명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경쟁적 시장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지배력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는 것은 농업, 헬스케어, 해운, 운송, 기술 이런 업종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임금과 이동을 좀 제한하는 그런 노동 관행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 해요. 백악관 측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은 가게를 위해 제품 가격을 낮춰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인상해주고 그리고 혁신과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촉진해 줄 것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주요 정책 의제로 반독점 또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는 걸 계속 제시해왔고 공화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한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12개 연방 기관이 참여하는 72개 조치와 권고를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고요. 또 정부 기관이 관련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법적인 분쟁도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밖의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5월 도매 재고가 1.3% 증가하면서 전문가 예상을 상회했고요. 그리고 EPFR이 지금 델타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서 채권 펀드의 자금 유입이 급증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은행주들 국채금리 상승으로 좋은 모습 보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2.5% 올랐네요. 또 경제 재개 관련주들 어제 타격을 받았지만 이날 다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윈 리조트 2%대 올랐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2%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웨드부시가 제너럴 모터스에 대해서 파괴적인 기술주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 85달러로 제시했고요. 주가는 4.5% 올랐습니다. 이날 이제 아까 전해드린 바이든 대통령의 반경쟁 행위 차단 행정명령 서명으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받진 않았고 아마존만 0.32%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모건 스탠리의 캐터리나 시모네티라는 이 어드바이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강세 시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자, 그리고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하니 레드 하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지금 약간 여러 가지 길이 섞인 그런 칵테일과 같은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느린 경제 성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경제 재오픈에 따른 강한 반등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벌써 우리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파티는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런 경제 성장과 관련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여러분, 이제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 시간이고요. 제가 뽑은 두 분의 베스트 댓글 당첨자는 규리블니님 그리고 휴림님 아침마다 출근길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증시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다들 좀 서울에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증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